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말에 항상 휘둘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어떤 비판, 날카로운 시선, 악의적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망쳐버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보호하고 혼란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당신은 내면의 요새로 거듭나게 해줄 심리적인 5가지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무렵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을 하거나 살짝 공격적인 어조를 쓰거나 미묘한 비판을 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폭발하거나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혹은 완전히 마음을 닫고 그 말을 계속 곱씹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동 반응 모드입니다. 감정이 의식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화학 반응처럼 터져버리는 상태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지 대화 하나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얼마나 많았나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그걸 계속 곱씹느라 소중한 기쁨의 순간을 놓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뱉은 말이나 행동을 후회했던 기억은요? 이런 자동 반응 모드는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을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해답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식적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멈추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멈춤은 당신의 평화를 잃느냐 지키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멈추세요. 숨을 깊게 쉬고 마음속으로 5가지 세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을까? 이 사람이 나의 내면의 평화에 접근할 자격이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곧 자신이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려 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자동화된 반응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존엄을 지키며 평화를 보호할 수 있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이죠. 이 단순한 5가지 세고 내 에너지의 가치를 따져보는 연습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의 뇌는 점점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당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 놀이에 휘둘리는 인형이 아닌 자신의 내면 상태를 주도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깨어났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새로운 자제력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비판 기억나시나요? 마치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처럼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던 그 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갈중이 탁월하게 설명한 개념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비판은 그것을 내뱉은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란 어떤 사람이 자기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심리작용입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 고통, 불안, 억눌린 결함의 일부를 당신에게 비추어 보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감정 표현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는 당신을 보고 약하다, 오버한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해 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이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신이 자신감 있게 행동할 때 거만하다고 느낄 수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투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러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자아를 보호하려 하고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방어 메커니즘인 거죠.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감정과 결함을 당신에게 던지고 당신은 어느 순간 그들의 내면 세계가 투영된 스크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말이나 악의적인 비난에 휘둘리는 대신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내면의 혼란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판의 희생자가 아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침착함과 분별력으로 상황을 한층 높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주 강력한 연습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걸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비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 그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타인의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적 무게를 흡수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연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게 되니까요. 그 사람도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개념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클릭하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나는 말 너머를 본다고 남겨보세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드물고도 강력한 감정적 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가치 있다고 느끼고 비난을 받으면 스스로를 의심했죠.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온도계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버린 채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적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하고 인정을 얻으려 하며 거절당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욕망을 억누르고 가면을 쓰며 살아갑니다. 단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 부정적인 말, 비판, 불만스러운 시선 하나면 당신의 내면은 마치 종이처럼 무너질 수 있죠. 이제 그 반대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정체성이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튼튼하고 크고 그 뿌리가 지구의 해까지 뻗어있는 나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힘은 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만들어야 할 것,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 그게 필요합니다. 이 내면의 기반을 쌓는 일은 아주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 대해 3가지 진실을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이 진실들은 그 어떤 외부의 동의 없이도 진실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변화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 이 말들은 뿌리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확신을 담아 반복할수록 그 말들은 당신 정체성 속 깊이 박히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 안의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칭찬은 단지 다정한 말이 되고 비판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 진실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감정적으로 뒤흔드는 사람은 대체로 당신이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사, 연인, 부모님, 가까운 친구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그들에게 자존감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당신 자신을 긍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다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안정의 원천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댓글에 나는 나의 기반이다 라고 남겨보세요.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세워가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자유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여전히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려 하고 부정하며 외면하려 드는 그 부분. 이것이 바로 칼 중이 말한 개인적 그림자입니다. 이는 어떤 미신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일면을 뜻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성격의 일면, 어떤 행동, 욕망, 혹은 우리가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판단한 태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열린 상처처럼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부위를 건드리기만 해도 고통이 밀려옵니다. 왜 아픈 걸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반면 어떤 말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을 게으르다고 말했을 때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도 정말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과거에 미루기만 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외계인 같다고 말한다면 아마 웃어넘길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말에는 당신 안에 아무런 내면적 동일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림자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한 부분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 힘도 커집니다. 이 감정적 트리거를 비활성화하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통합.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감추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그걸 직면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 안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에만 아무도 그것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감정적으로 조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연습을 해봅시다.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다음을 써보세요.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비판 5가지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너무 예민하다, 이기적이다, 불안정하다, 말이 많다, 신뢰할 수 없다. 당신을 찌르는 그 말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 속에 어떤 진실이 있는가?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해방입니다. 판단 없이 이해의 눈으로 이 특성들을 바라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정말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세심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준 힘입니다. 어쩌면 이기적이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에게 경계와 자기 보호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교훈, 하나의 가치, 그리고 숨겨진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래, 나는 가끔 이런 모습이 있지. 괜찮아, 이것도 나의 일부야. 그 순간 비판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 폭탄을 누군가가 건드리기도 전에 스스로 해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용기 있게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이 한 문장이 깊은 치유의 시작이며 감정적 요새로 향하는 가장 강력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흡수한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짜증나 있으면 당신도 긴장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슬프면 당신도 기분이 가라앉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며 칼 융은 이를 감정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당신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정적 온도계처럼 그저 주변 분위기를 반영할 뿐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흡수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니까요. 당신의 감정 경험을 타인이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는 방법이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기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주권입니다. 감정적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차갑거나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두려워도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슬퍼도 품위를 지키며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를 주도하는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과 자기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강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는 즉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깊이 느끼는 어떤 진심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외부의 긴장을 반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 나의 어떤 가치가 다쳤거나 어떤 한계가 침범당했는가? 아니면 이것은 그저 외부의 소음이 내 감정 영역을 침범한 것일 뿐인가? 이러한 의식적인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에 자동적으로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선택,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심, 이것이 당신을 자신의 내면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편해야 내가 편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 당신의 상사가 덜 까칠해지기를, 가족이 더 이해해주기를, 친구들이 비판을 멈추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평화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감정적 주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 게임에 휘말리지 않으며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당신은 감정적 드라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주도하기로 결심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내 에너지의 주인이다. 이 순간이 바로 세상의 영향에 끌려다니는 존재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 세계를 진정으로 이끄는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어떤 말, 어떤 시선, 어떤 감정적 조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배웠습니다.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 통제권을 되찾고 의식적으로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존엄,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감정적 투사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많은 비판들이 사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결코 짊어질 필요 없던 짐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후 당신은 깨지지 않는 정체성의 기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자존감이 단단하고 살아있는 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했습니다. 아직도 아픈 내면의 일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냈고 그것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깊은 감정적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가장 높은 경지인 감정적 주권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유일한 주인이 되는 상태. 자신의 감정은 명확히 느끼고 타인의 감정은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상태.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휘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5가지 비밀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구입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이며 매일의 선택입니다. 이들을 일관되게 삶에 적용하면 실질적이고 탄탄하며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하나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7일간의 감정적 주권 챌린지.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하나의 비밀을 골라 실천해보세요. 첫째 날,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하세요. 둘째 날, 타인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감정을 관찰하세요. 셋째 날,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언하세요. 넷째 날, 당신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마주하세요. 다섯째 날, 외부의 자극 속에서 감정적 주권을 실천해보세요. 여섯째, 일곱째 날, 가장 당신을 울린 2가지를 반복해서 실천하세요. 이 7일간의 여정은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진정한 자신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당신이 어떻게 만들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렇게나 안정되고 깊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지금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라고 느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방어하고 설명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지친 누군가에게 이 내면의 힘을 일깨워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 영상에서는 지금의 감정적 요새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존경과 성숙함, 진실에 기반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이상 감정적 드라마가 아닌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이 5가지 비밀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해보세요.